안녕하세요.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어, 날이 계속해서 좀 쌀쌀해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초가을이 아니고, 가을이라기보다는 뭐 겨울같이 좀 느껴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몸 건강들 좀 유의하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염도 조금 있고 한데, 요즘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오늘 저희 단톡방에 잠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제 했죠. 뭐, 제가 국감 질의하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런 류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USDT 그다음에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찾지 않고서 우리가 피해를 본 것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분이 계시면은 좀 알려달라. 뭐 그렇게 어, 글을 좀 올렸는데, 근데 뭐 알려주신다고 해가지고 그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또 좀 논리적이고 뭐 근거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저도 확인을 좀 해보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해가지고, 그것도 뭐 같이,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뭐, 어떤 분도 사실은, 답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어, 사실은, 뭐, 두 군데에서 법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제가 해본 것으로는 뭐 의원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고 뭐 그렇지만은 실제로 진척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근데 이게 어, 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가지고는 뭐 정보를 받는 데에도 좀 제한적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은 기소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 아직도 보안 수사를 그러니까 이제 뭐 기소가 되지를 못하고 보안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간 걸로 그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어떤 분이 글을 주시는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타단체 쪽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글을, 뭐, 이거는, 확인이 안 된 부분이니까, 정치권에서 다루신 쪽이거나, 뭐, 그쪽이지 싶은데,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이거는, 어, 명확치가 않아요. 어느 특정 당을 언급을 하면서, 어, 이, 그쪽 대표하고 뭐 변호사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요청을 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방향만 그 정확하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저희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건 판단이 있으면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쉐어를 할 수 있어요. 경찰청을 통해서 확인을 한 바로는 뭐 통합수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통합수사 지휘권을 울산경찰청이 가지고 있다라고 경찰청이 답변을 했다는데 울산경찰청과 강남경찰서는 완전히 별개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소통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자면은 두 개의 그 사건으로 따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그 저희 운영진 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저는 옛날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저희한테 이득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어느 쪽에서 하든 상관없이 저는 다 밀어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엊그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제가 저희 담당 변호사하고도 통화를 하고 몇 군데 이렇게 이제 통화도 하고 어떤 데는 이메일로 저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어, 서울중앙지검의 담당 검사가 부부장 검사로 돼 있던데, 제가 그거를 형사 포털 사이트에 가서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 사건 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고, 진행되는 상황 자체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확인을 하고 담당 그러니까 이제 그 재수사를 요청한 검사님 사무실까지도 통화를 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늘 저희 담당 변호사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그 불송치를 했는데 재수사를 하는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가 극히 좀 적다. 저도 그거를 좀 거꾸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검색을 좀 해보니까 거기는 퍼센테이지를 언급을 하긴 했는데 한 4% 정도가 된대요. 불송치권에서 재수사 요청이 들어가는 경우가 한 4%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도 시경 청장한테 그, 어, 글을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어, 좀 부실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는 불송치를 했는데 수사를 하고 있고 한쪽은 경찰이 기소를 하겠다는데 기소를 하라고 송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아, 의원실 이야기가 소위 말해서 좀 경찰들이 화가 엄청 나가고 있다. 기소를 두 번이나 했는데 또 지금 아직도 기소가 되지도 않고 보안 수사식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으니까 자기들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국에는 기소를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을 가진 쪽은 그런 권한을 가진 쪽은 검사인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출처 부분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설명 부분에서도 좀 미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을 이해를 하려 그러면은 전반적인 히스토리가 다 이해가 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럼 시스템적인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히스토리도 정확치가 않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하나하나씩 증거물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그,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부분을 뒷받침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저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밖에는 판단이 안 서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더군다나 저는 이제 계속해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인지수사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은 분명히 범죄는 있어 보이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증명을 하거나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해가지고 결국에는 계속 저렇게 질질 끌려가지 않냐. 그렇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뭔가 저한테 도움 요청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봐서 진술을 또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증거 자료도 그런데 그게 뭐 그쪽에서 주장하는 사기 유사수신 뭐 손지다 그러면은 저는 제시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욕을 많이 얻어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문제는 이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어느 한쪽 단체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문제가 이건데 이거는 문제가 저는 아닌 거로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저를 엄청나게 욕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주장한 바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스태킹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뭐, 돌려막기 그런 거 없다라고 하고, 뭐, 그 다음에 스테이킹 한 것 자체가 뭐 현금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한 거를 했다라고, 그거를 또, 어, 주장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해가지고 결론이 그렇게 날 수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게 결국에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그냥 그냥 주장만 한다고 해가지고는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 뭐 미안하다 할 거는 하고 또 맞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이 돼야지 된다는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것 같아요. 제가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쭉 2020 그쪽 사람 이야기로는 2022년 한 6월부터인가 등급 수익이 없어졌나요? 7월부터 없어졌나요? 등급 수익이 있을 때까지는 다단계다. 그런데 커뮤니티 풀로 넘어가고 등급 수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단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2022년 6월 달까지는 다단계였고 22년 7월 달부터는 다단계가 아니냐. 이미 2022년 6월 정도까지가 결국에 이게 이제 커뮤니티 풀로 옮겨간 사람,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K 스테디움으로 옮겨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커뮤니티 풀로 자기 자산을 이전해 간 것뿐이에요. K 스테디움이 아니고. 그러면은 모든 거는 어떻게 보면은 2022년 6월까지는 2019년 9월 17일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온 게 2022년 6월까지는 그냥 구조상으로는 다단계는 맞아요. 근데 뭐 상징적으로 뭐 최고의 직급자 뭐 이딴 소리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근데 어 그 사람이 옮겨가도록 하는 거에 최고의 일조를 한 사람이지요. 뭐 가온누리라 그러면 가온누리의 뭐 거기에 이제 SO 그 사람이 또 최고의 적을 거고 뭐 이보티움도 있고 뭐 한 19개가 있잖아요. 그 거기에 SO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운영사가 아니고 K스테디움이라는 거기에 법인 대표가 김판종 씨죠.
거기가 하고 있는 거를 전적으로 홍보를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뭐, 이 사람들도 뭘 알고서 여기에서 하고 있던 거를 그대로 전달해가지고 옮겨가게 했던, 어쨌든. 제가 사실은 XT 땅콩은 오늘 제가 한번, 어, 이 캡처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L뱅크에 대해 가지고 캡처를 해봤는데, 뭔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엊그제 같은 경우는 거래량 제로. 그 다음 케이스타는 2,521달러. 그러니까 한 300만 원 남짓 정도 되지요. 그 다음 날은 로이가 66.43달러, 페이스타가 1208달러, 하루 24시간 거래량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XT.com이라는 거는 이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높긴 한데 0.006달러인데, 거래 대금이 0. 어, 0.00006 달러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것도 제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커뮤니티 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운영사 쪽, 그러니까 이제 그 K 스테디움 PT라는 쪽과 그 다음에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을 위시해가지고 거기에 SO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처음에는 덱스를 이야기를 했지요. 덱스에 상장이 되면 뭔가가 그 좋은 방향으로 갈 거다. 그 다음에 XT.com으로 상장이 하나 XT.com은 중앙화 거래소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또 뭐 엄청나게 이게 이제 거래가 되고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L뱅크에는 페이스타와 로이를 둘 다를 상장을 하면서 또 이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거래소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KOK보다도 훨씬 좋고 거기에서 또 뭐 많은 이제 이런 거래소의 가격이 뭐 상승이 될 거다는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들을 했고 그 많은 미드 뭐 영상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걸 오프라인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쭉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로드맵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도 뭐 나와야 되는데 그건 뭐 2023년 상반기 내로는 나올 것 같이 이야기 해놔놓고 지금 2024년 10월 말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봐가지고는 뭘로 이 가치 평가를 하느냐 하면은 거래소의 가격인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핑계를 대는 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타단체에서 뭐 시위를 하고 언론사에 뭘 뿌리고 뭐 그래 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표현을 하기를 안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분명히 자기들도 저는 거기 SO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개개인의 투자자들 그걸 SOM이라고 하잖아요. 그 SOM들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거래소의 가격이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리고 거래 자체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럼 뭐 밤에 어디 돌아다니기를 하겠어요. 뭐 자기 신상이 어디 움직이고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어떠한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캐시다둠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코인 토큰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받기는 받았는데 거래소에서 거래도 안 되고 하면 그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스스로도 그게 정확한 게 뭔지도 모르고 설명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듣는 사람은 더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해오던 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변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부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됐다는 걸 시인을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못해요. 그러면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뭐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지금 사기 유서신 뭐 폰지로 해가지고는 제가 줘봐도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줄 마음은 있지요.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날려버리는 증거 자료가 돼버리면은 저희 것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는 못해요. 그런데 인지수사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그 자체도 저희가 못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횡령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배임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사기 유서수신 뭐 폰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돌려막기라는 거는 폰지 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문에 다 자기들이 발간하는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거와 다르게 횡령이라고 적어놨는데 횡령은 실제로 뭐 보관자가 그거를 취했을 때 보관자가 취했을 때 횡령이라고 봤을 때 그게 배임으로 해가지고 다시 진행이 되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자료를 제공을 할 수도 있어요. 자료라는 게 증거 자료였지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좀 그 루머성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거기 내부적으로 좀 돌아다니는 이야기다라고 하시면서 그거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뭐 공치사 또는 뭐 공을 따지고 이런 걸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소위 말해서 스테이킹을 한 모든 사람들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거래소에서 스테이킹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기업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의 일을 지금까지 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특히나 입출금 내역서,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도 제가 뭐 말을 하지 않다가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은 뭐 전문가를 통해서 솔직히, 어, 제가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 그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김판종 씨나 뭐 송가경 씨가 그 교수님을 한번 찾아간 적도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그 교수님이 이 방송에서 뭐 좀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이런 표현을 해도 그 저기 하여튼간에 그 좀 입장을 그러니까
또 이런 거를 뭐 곧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또 증명을 하고 그분이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더 이상 못 드리겠는데 안 좋은 시기에 이제 뭐 연락도 오고 막 그랬대요. 근데 왜 그 일을 갔느냐? 어떠한 거를 어떠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맡아줄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그분을 인정을 할 정도고, 그 다음에 테크니컬한 부분이 사실은 저도 운영체계 뭐 이런 거 이야기해가지고 뭐 암호학을 알아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된다는 이런 관점으로는 저도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이 그 소위 말해서 그 테크니컬한 부분은 뭐 암호를 쓰고 암호화 보호화 되는 것들을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과 어떻게 도식화되어 있는 이런 이제 블록블록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흐름이 된다는 이런 뭐 플로우 차트 형태의 이런 그 그 시스템을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는 거를 설명을 하고 그 뼈대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저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쪽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기에 계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이해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좋은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이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밀고 갔잖아요. 아까 제가 K 스테디움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 가지고 그 코인 토큰들을 받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스왑을 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그 K스타를 또 넣은 걸로 해가지고 뭘 받아요? SOP를 받죠. SOP를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갖도록 만든 사람들이 주장을 계속해서 이 가치는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시스템 전체에 대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도 부정적인 생각들을 했을 했고 그또 이거는 거래소의 가격이라는 거는 그런 테크놀로지만 가지고 이게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쭉 계속 가야 돼요. 그것처럼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지 않고 뭔가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했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죽거나 사나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가면 또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모르니까. 결국에는 저는 만에 하나 그 재판까지 간다 손 치도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뒤집힐 거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고 그래서 거기까지 아, 그걸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분명히 그 어, 국감 제보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내용상에 보면은 계약 관계가 어땠으며, 그 다음에 스테이킹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 다 봤을 때, 이게 우리는 스테이킹 지갑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어떤 사람은 뭐 오늘 그 저희 단톡방에 그런 이야기를, 저희 단톡방인지 다른 방인지 모르겠는데, 3분의 1은 속으로 3분의 2가 남았다가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입출금 내역서에 그 2022년 11월 28일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가 되는데 지금 23년, 24년 11월 28일까지 되면 한 달 모자르는 2년
요거까지 지나면서 거기에 얼만큼의 숫자가 또 바뀌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또 3분의 1을 더 써가지고 3분의 1만 남아도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3조라고 했으니까 3분의 2가 날라갔으면은 3분의 1이면 1조지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엔 4조 원이라 그랬잖아요. 4조 원에 뭐, 그, 1%라고 하면은 4조 원에 4천억, 400억.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적고, 뭐, 저는 한 2천억 정도만 있으면은 이 사업을, 어, 회복을 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3조 원어치가 있었는데, 뭐, 실제로 이제 자산 교환, 그 KOK를 비트나 이더로 교환해 주는 거, 이런 거 다 빼고 해가지고, 남았는 게 본래는 뭐 한 2조 2천억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놈들이 또 1조 원을 쓰고 아니면은 뭐 거의 한 2조 원을 쓰고 2천억만 남았다. 그러면 2조 원에 추가적으로 빼먹은 거에 대한 추적은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근데 2천억만 살아 있어도 당장이라도 이거를 다시 이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 운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의 그 5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지금 예를 들어 토마스 프레한테 그걸 맡겨놨다. 그거는 생선한 그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격이 될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 끄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그 그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일정 양 정도는 이 KOK 플레이 앱에 제공이 되고 있는 콘텐츠들,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그 우리가 볼 만한 콘텐츠들로 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하는 비용 같은 것들을 좀 그렇게 좀 그 빼놓자. 그리고 그거는 그 용도로만 쓰자. 나머지들은 거래소의 가격을 좀 이제 좀 올리기 위해서 이 소각을 하는 용도로 일부를 쓰자. 그래가지고 다 그 거래소에 있는 걸 소각을 하기 위해서 흡입을 다 해버리자. 근데 그거는 가격을 뭐 무작정 그냥 올라가는데 또 막 사들이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없는 거를 뭐 0.0006달러에 샀는 거를 뭐 0.1달러까지 이렇게 사주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전부 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이 고통의 시간을 인고를 하면서 지내왔던 그 시간 동안 그게 이용이 돼야 될 거를 그 소수를 위해서 그렇게 풀어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게 일정 금액 정도에서 다 그 최대한 이 매수를 해가지고 소각 지갑으로 보내고 거기에 비어 있는 그 유통량을 우리가 받았던 보상용들이 나오면서 이 가격이 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용도로 나머지는 쓰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KOK 내에서는 다른 그 스테이킹으로 존재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KOK로 전환을 다 한다. 이런 식의 그 뭐 어떠한 그 약속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문수화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KOK 가치는 분명히 저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으로도 갈 수 있다.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상자산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올라갔고, 솔라나나 이런 거, 뭐, 그다음에 아발란치, 폴카다, 뭐, 이오스, 기타 등등 다 해가지고, 그게, 그, 그 플랫폼이 또는 그 사업자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거기에, 뭐,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가치가 올라가느냐. 이 주식 시장처럼 생각을 하시면은 거기서부터 아예 틀려 먹은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KOK가 기본적으로는 지불수단의 역할을 하죠. 우리 그 플랫폼 안에 있는 뭐그 콘텐츠들 이용, 거기에다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역할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역할을 맞춰줘야 되는데 저것들이 지금도 이 어, 쇼핑몰은 아예 스톱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놈의 점검이 시스템 점검이 몇 년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있던 것도 없애버렸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들이 만들겠다고 한 게 세 개의 아이콘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도 작동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70억 뭐 지랄을 했었고, 근데 160억이라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전부 다 우리 쪽에서 있는 걸로 그냥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말고는 걔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갑을 찾아야 되고 지갑에 들어있는 숫자가 몇 개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금액이 뭐 2천억이 아니고 1천억이든 뭐 500억이든 그러면 돼도 저는 이거 나머지들은 그놈들이 썼는 것들 추적을 시켜가지고 찾아내야죠. 그거에 그놈들이 가져갈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한 9시쯤인가 어떤 분이 카톡 그 보이스톡을 저한테 했어요. 저는 잘못 뭘 누르질러 갖고 그랬나 싶어가지고 남의 분인데 통화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이 코인 쪽에 손을 댔다가 오늘 봐서 안 하려고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고모가 와가지고 또 이 개혁회의를 소개를 했대요. 그래서 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알아서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지금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가격 상태로 내려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는 어,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가지고 있는 잔존가가 지금 금액이 적은 사람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의 잔존가가 남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전화가 왔길래, 보이스톡으로 왔길래 제가 개인한테 일일이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을 참조를 하세요. 뭐 그랬더만에 보시다가 또 못 보시다가 그랬는데 뭐 구독을 해놔놓고 이제 뭐 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걸 참조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그거는 고모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뭐 처형이 할 수도 있고 처제가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내가 또 가족들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전부 다 우리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거래소의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서 넣는 역할을 했지만은 거기에 이미 나와 있는 개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근데 뭐 1억 700만 개 이렇게 계속 그 코인마켓 캡에 나오지만 저는 그게 한 뭐 많게는 한 서너 배까지도 되지 않을까. 그럼 한 4억 개. 근데 이것들이 움직일 때 우리가 스태킹을 하면서 사들여 왔는 걸 스태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고정이 돼버렸잖아요.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좀 줄여놨지요. 그럼 나머지에 풀려 있는 것들은 KOK를 하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지만, 거래소에 있는 그냥 일반 홀더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KOK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은 거를 내보냈거나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에 비해 가지고는 일반 트레이딩을 하던 그런 홀더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하여튼간에 그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 가격 변동에 대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이거에 변동성을 유발을 시켰을 거다. 근데 지금은 워낙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몇백만 개, 뭐 몇천만 개가 움직인다 손 쳐도 전체적인 거래 그 소의 24시간 동안의 거래 대금은 요즘 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보면서 느낀 거는 좀 많이 가면 한 15만 불, 좀 못, 거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한 5, 6만 불, 뭐 이 정도가,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저는 좀 신기하긴 해요. 그러면 그거를 10만 불이라고 했을 때 0.001달러면은 이렇게가 움직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2만 불, 15만 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코인마켓 캡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만 불이 움직였다는 이야기는 15만 개가 사고 팔고 해가지고 움직였다는 이야기예요. 1억 5천만 개가. 거래, 하루 거래되는 개수가 그렇다는 거고, 그거를 뭐 이제 그 금액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그러니까 0.005달러라고 했을 때는 0.0005달러라고 했을 때는 어, 하루 거래량이 5만 불이었다. 그러면 이렇게가 움직이는 거지요. 그래서 거래소의 가격은 우리가 주식 거래소에서 하는 그거를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주식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그 하나하나의 회사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서 출렁이 있지요. 근데 가상자산 쪽은 그것 때문에 출렁이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기로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생기고 매출이 많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막 올라가고요. 뭐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또 비트코인이 뭐 현물 ETF가 SEC에서 뭐 승인이 났다. 그랬을 때 확 올라갔죠. 이더리움도 그랬고. 그 다음에 다음 타겟이 아마 솔라나가 되겠죠. 그래서 뭐 한 150달러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보이고, 가면 갈수록 보는 게 이렇게, 어, 이 좀 편입이 됨으로 해가지고 가치가 움직이고, 나머지들도 그런 영향들이 이제 코인이나 토큰에 대한 부분이 아, 또 좋은 시기가 오겠구나.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거래량이 많거나, 뭐, 거래 대금이 높은 쪽에 좀 손을 대는, 그래서 그것들은 어느 정도
위치를 계속 유지를 하는데, 그런데 옛날에 뭐 개나 소나 다 할 때 올라갔던 것들이 한번 떨어지고 나서는 그것들은 이게 단일 그거 자체만 가지고는 상승을 하기가 극히 어렵다. 그게 지금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KOK만 놓고 했을 때는 당연히 뭐 다른 거와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치가 있는 스테이킹을 했던 그 비트이더 USDT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어제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이더 USDT가 없었다고 하면 저는 애시당초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해 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고 저는 손을 틀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결국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 하면은 KOK는 거래소의 가격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 법적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두한테 해당이 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왜 고모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분이 내가 알아서 해줄게. 내가 스테이킹 해줄게. 내가 매도해줄게. 내가 관리해줄게. 모르는 건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와 계시는 분들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에는 서로가 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누군가가 뭐 소개를 했을 거고 그런데 그걸 자료로 쓰는 것이 그 어떠한 뭐 영상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그놈 때문에 이게 이렇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인과관계를 따졌을 때 그게 법에서도 그거를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 결국에는 소개한 사람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 결국 그렇게 따지면 또 합리적이지를 못하잖아요. 누가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고 뭐, 뭐 정말 그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잘못된 거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지금은 쪽팔리고 뭐 넘사시럽고 부끄럽고 이런 거를 따질 때가 아니다 이거요. 이건 뭔 이야기냐? 방향 설정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걸로 결국에는 이 그 방향 설정이 똑바로 돼야 되고 그러면은 그거를 받쳐주는 이런 근거 자료들이 제대로 돼야 된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뭐 제가 지금 뭐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 무리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가서 기본 중에 기본을 모르고 갔을 때 기본을 정말 웃으면서 기본을 따졌을 때 그거를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소위 말해 이런 거지요. 우리가 건물을 올릴 때 기초를 단단히 하지요.
그러면 기초가 단단히 되어 있는 이거를, 이 딱 정해져 있는 이 기초를, 어설픈 걸 가지고 와가지고 두들겨 깨려 그러면 그게 깨져요? 콘크리트 하는 게 결국에는 막, 뭐, 단단하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단단한 거를 깰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거는 베이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인데, 그게, 그거를 벗어나 버리면, 그거를 다 알고 있는데 몇몇이 잘 모르고, 뭐, 그걸 깨보겠다라고 덤비들면은 머리통 깨지지요. 주먹으로 치면 주먹 깨지고요. 머리로 박치기 하면 머리 깨져요. 피 질질 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고집을, 이거는 고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집이지요. 그런 걸 내세워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여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방법 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있으면은 좀 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의견을 좀 올려주시면은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뭐, 배상을 받는다. 일반적으로는 그게 아주 뭐, 통용화돼 있는 거잖아요. 일반 전통적인 범죄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어, 정말 우리가 해지를 하고 가입을 할 때,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고 그걸 또 해지를 해가지고 들어가고 나올 때의 그 절차들을 잊으면 안 돼요. 그걸 또 부정을 해서 또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있는 상태에서 이겨야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서 이겨야지 이길 수가 있지. 가장 기본에서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필요하다면은 어떤 식으로 방향 전환이 돼가지고 좀 도와달라. 도와줘야죠. 왜? 이거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가 아니고요. 모두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이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도와줘야죠. 그리고 원래 가던 대로 가지 않고 그게 뭐 경찰들이 또 잘해가지고 인지수사로 전환을 한 상태다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도와줘야죠. 이게 여기에서 언급을 한 것처럼 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뭐 여기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모당이 이것저것 또 안 되고 공원 세워야 하고 해서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누구를 통해서 좀 요구를 했다는 말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까지는 뭐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모두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제공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만 통해 가지고 주지는 못하겠고 경찰에 바로 가가지고 제공을 하고 설명을 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강남경찰서와 울산경찰청은 소통을 한 적이 없고 정보 쉐어를 한 적이 없어요. 통화조차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예전에 네 번 수사관이 변경이 되면서 한 번 정도가 누가 통화를 하기는 했는데
타치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울산경찰청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감질에 대해 가지고 울산경찰청에서 통합수사를 하고 있다. 뭐, 통합수사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뭐, 저는 그런 내용도,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하여튼, 어, 저는 언제든지 뭐, 그 잘못했는 거는 잘못한 거고, 이제라도 그 기본을 알고서 뭐, 도와달라고 하면은 충분히 도와줄 용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어, 거꾸로 뭐 저희가 했는 거를 빼갈 수 있는 게 되냐? 그거는 어렵고요. 그 제가 또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서는, 뭐, 그 캡처를 가지고서 뭔가 이용을 한다. 그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경찰에서 인정을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체인 걸 보여드린 게 아니고 일부분만 보여줬으니까. 하여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줍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계속 끌고 가는 데에 뭐 잘 이해도 못하면서 그걸 또 이용을 해먹겠다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또 결코 뭐 도움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는 못 해주고요. 근데 어, 정말 필요해 보이고 그거를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가 제가 확실히 안다고 하면은 거꾸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죠. 몫은 당신들 걸로 다 가져가요. 나는 뭐 그런 거 말한 적도 없고,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만 된다고 하면은 당신들이 다 공무원 다 가져가고 나는 그냥 시다발이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설명이나 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죠. 그러니까 다 묻고 제가 가서 설명하고 공은 그쪽에서 다, 뭐, 맨날 뭐, 어디 거를 가져가고, 뭐, 공을 가로채고,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런 소리 자체가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숨어서 가서 내가 소리 소문 없이, 뭐, 자료 제공하고, 설명하고, 뭐,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입 다물고, 시크릿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피해자들끼리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네가 속에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네가 모든 거를 좀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지 않냐.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한번 그런 생각도 했는데, 뭐, 엊그젠가 제가 그 이야기 했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뭐 돈이 한 100만 원이 생기면은 100만 원을 준 적도 있고,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지 않은데, 그, 다른 분도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런 분들께 직접 말씀을,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류를 한번 모아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실제로 그 자료를 가져가 가지고 해드릴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은, 한 20번 정도 넘어지셨대요. 얼굴도 갈고, 뭐,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검진도 받아보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또 소개하신 분 중에서는 뭐 더 그 어려운 상황으로 가신 분도 있고 뭐 돌아가신 분도 두 분이 또 계시다 그러고 정말 뭐 별의별 경우의 수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엉망진창일 거예요. 모든 곳이. 근데 그 기회가 너무 좋은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잘 이용을 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어 저도 오늘 서울시경청장한테 그 뭐 그 청장과의 대화인데 결국에 그게 이제 뭐 이 수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글로 다시 한번 올려놓은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어, 이 국감을 지나가면서 좀 다르졌던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게만 이제는 그냥 뭐 대충대충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 거다. 그게 결국에는 뭐 국감을 통해서 좀 우리한테는 꼭 뭐 좀 좋은 쪽으로 움직였으면 움직였지. 나쁜 쪽은 나쁜 쪽으로 움직였던 거는 절대로 아니다. 누가 뭐 많이 국감에 다루도록 했는지 그걸 다 떠나가지고도 어쨌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고 상대도 도움이 되고 뭐 다 그랬을 거다. 근데 여기서 기회를 잘 내용을 가지고서 잘 대응을 하면은 아 좋겠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